20の瞳、スムレ눈동자、坪井栄。1. 고이시 센세. 1. 작은돌 선생님. 10年を一昔というならば、この物語の発端は今から二昔半も前のことになる。世の中の出来事はといえば、選挙の規則が改まって、普通選挙法というのが生まれ、2月にその第1回の選挙が行われた2ヶ月後のことになる。10년을 한 옛날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의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두 옛날 반 정도 이전의 일이 된다. 세상의 사건으로 말하자면 선거 규칙이 새로워져 보통 선거법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2월에 그 제1회 선거가 행해진 2달 후의 일이다. 쇼와 3年 4月4日、農産漁村の名が全部当てはまるような瀬戸内海べりの一寒村へ、若い女の先生が赴任してきた。1928년 4월 4일, 농산어촌의 명칭이 전부 해당될 듯한 세또 내해 언저리의 한 한촌에 젊은 여자 선생님이 부임해 왔다. 100戸余りの小さなその村は、入江の海を湖のような形に見せる役をしている細長い岬のその突端にあったので、対岸の町や村へ行くには小舟で渡ったり、うねうねと曲がりながら続く岬の山道をテクテク歩いたりせねばならない。배교 후에 작은 그 마을은 내해 바다를 호수 같은 모양으로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길쭉한 고제 그 튀어나온 끝에 있었으니까 건너편 동네나 마을로 가려면 작은 배로 건너가거나 구불구불 굽이쳐 이어지는 고제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거나 해야 한다. 交通がすごく不便なので、小学校の生徒は4年までが村の文教場に行き、5年になって初めて片道5キロの本村の小学校へ通うのである。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4학년까지 마을 분교에 가고 5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편도 5km인 본촌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이다. 手作りのわらじょうりは1日で切れた。それがみんなは自慢であった。毎朝新しい草履を下ろすのは嬉しかったに違いない。自分の草履を自分の手で作るのも5年生になってからの仕事である。日曜日に誰かの家へ集まって草履を作るのは楽しかった。수제 집시는 하루 만에 다 떨어졌다. 그것이 모두는 자랑이었다. 매일 아침 새 집신을 내려놓는 것은 기뻤을 게 틀림없다. 자기 집신을 직접 만드는 것도 5학년이 되고 나서부터의 일이다. 일요일에 누군가의 집에 모여 집신을 만드는 것은 즐거웠다. 小さな子供らは羨ましそうにそれを眺めて、知らず知らずのうちに草履作りを覚えてゆく。小さい子供たちにとって5年生になるということは、独り立ちを意味するほどのことであった。しかし、文教上も楽しかった。어린아이들은 부러운 듯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집신 만드는 법을 배워간다. 어린아이들에게 5학년이 된다는 것은 홀로 서기를 의미할 정도였다. 하지만 분교도 즐거웠다. 文教上の先生は2人で、うんと年寄りの男先生と子供のように若い女先生が来るのに決まっていた。それはまるでそういう規則があるかのように大昔からそうだった。분교 선생님은 두 분으로 몹시 나이든 남자 선생님과 아이처럼 젊은 여자 선생님이 오는 걸로 정해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런 규칙이 있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다. 職員室の隣の宿直室に男先生は住み着き、女先生は遠い道を通ってくるのも、男先生が3、4年を受け持ち、女先生が1、2年と全部の商科と4年女性の裁縫を教える。それも昔からの決まりであった。교무실 옆 숙직실에 남자 선생님이 살고 여자 선생님이 먼 길 다니며 오는 것도 남자 선생님이 3, 4학년을 맡고 여자 선생님이 1, 2학년과 전학년 차한가와 4학년 유학생의 재봉을 가르치는 그것도 예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었다. 生徒たちは先生を呼ぶのに名を言わず、男先生、女子先生と言った。年寄りの男先生が音球を楽しみに腰を据えているのと反対に、女子先生の方は1年かせいぜい2年すると転任した。학생들은 선생님을 부를 때 이름을 말하지 않고 남선생님, 여선생님이라고 했다. 나이 많은 남선생님이 연금을 기대하며 눌러앉아 있는 것과 반대로 여선생님 쪽은 1년이나 기껏해야 2년 지나면 정근했다. なんでも校長になれない男先生の教師としての最後の務めと新米の女子先生が苦労のし始めをこの岬の村の文教場で務めるのだという噂もあるが、嘘か本当かはわからない。だが大体本当のようでもある。 여하튼 교장이 되지 못한 남선생님의 교사로서의 마지막 근무와 신참 여선생님의 고생 시작을 이 곤마을의 분교에서 한다는 소문도 있지만 거짓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대체로 사실인 것 같기도 하다. そうして昭和3年の4月4日に戻ろう。その朝、岬の村の5年生以上の生徒たちは本校まで5キロの道をいそいそと歩いていた。みんなそれぞれ一つずつ進級したことが心を弾ませ、足元も軽かったのだ。그리하여 1928년 4월 4일로 돌아가자. 그날 아침 곤마을의 5학년 이상 학생들은 본교까지 5km 길을 바삐 걷고 있었다. 모두 각자 한 학년씩 진급한 것이 마음을 들뜨게 해서 발걸음도 가벼웠다. 가방の中は新しい教科書に変わっているし、今日から新しい教室で新しい先生に教えてもらう楽しみはいつも通る道までが新しく感じられた。それというのも今日は新しく文教場へ赴任してくる女子先生にこの道で出会うということもあった。가방 속은 새 교과서로 바뀌었고 오늘부터 새 교실에서 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기대로 항상 다니는 길까지가 새롭게 느껴졌다. 그 이유로는 오늘 새로 분교에 부임해 오는 여선생님을 이 길에서 만난다는 것도 있었다. 今度の女子先生、どんなやつだろうな。わざと存在にやち呼ばわりをするのは高等科、今の新生中学生にあたる男の子供たちだ。이번 여선생님 어떤 작자일까? 일부러 함부로 작자라고 부르는 건 고등과 지금의 신재 중학생에 해당하는 남자아이들이다. 今度のもまた女学校デーデーの卵剤やったぞ。そんならまた半人前先生か？どうせ美咲はいつでも半人前じゃないか。貧乏村なら半人前でもしょうがない。이번 것도 또 여학교를 갓 나온 애송이래. 그러면 또 반쪽짜리 선생님인가? 어차피 koz은 언제든 반쪽짜리잖아. 가난한 마을이니 반쪽짜리라도 할 수 없지 뭐.
正規の師範でではなく、女学校での准教員、今では助教というのだろうか、のことを、口の悪い大人たちが、半人前などというのを真似て、自分たちももう大人になったようなつもりで言っているのだが、大して悪気はなかった。정규사범 출신이 아니라 여학교 출신의 준교원, 지금으로 치면 조교라고 할까? 을 말이 험한 어른들이 반쪽짜리라고 하는 것을 흉내내요. 자기들도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은 생각으로 말하고 있지만 별로 악의는 없었다. しかし今日初めてこの道を歩くことになった5年生たちは、目をパチクリさせながら今日仲間入りをしたばかりの遠慮さで聞いている。だが前方から近づいてくる人の姿を認めると、真っ先に歓声を上げたのは5年生だった。わあ、오나고先生.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이 길을 걷게 된 5학년 학생들은 눈을 깜빡이며 오늘 이제 막 신참이 된 조심성으로 듣고 있다. 하지만 전방에서 다가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자 가장 먼저 환호성을 지른 것은 5학년이었다. 와, 여선생님! それはついこないだまで教えてもらっていた小林先生である。いつもはさっさとすれ違いながらお辞儀を返すだけの小林先生も、今日は立ち止まって懐かしそうにみんなの顔を代わる代わる見回した。그건 바로 얼마 전까지 배우고 있던 고바야시 선생님이다. 평소에는 얼른 스쳐 지나가며 인사만 주고받던 고바야시 선생님도 오늘은 멈춰서서 그리운 듯이 모두의 얼굴을 번갈아 둘러보았다. 교대, 本当にお別れね。もうこの道でみんなに出会うことはないわね。よく勉強してね。そのしんみりした口調に涙ぐんだ女の子もいた。この小林先生だけは、これまでの女子先生の例を破って、前の先生が病気で辞めた後、3年半も三崎の村を動かなかった先生であった。오늘로 진짜 이별이네. 이제 이 길에서 너희들을 만날 일은 없을 거야. 공부 잘해. 그 가라앉은 어조에 눈물을 글썽이는 여자아이도 있었다. 이 고바야시 선생님만은 지금까지의 여선생님의 전례와 달리 이전의 선생님이 병으로 그만둔 후 3년 반이나 곧 마을을 떠나지 않았던 선생님이었다. だからここで出会った生徒たちは一度は小林先生に教わったことのあるものばかりだ。先生が変わ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本来ならば新学期のその日になって初めてわかるのだが、小林先生は型破りに10日も前に生徒に話したのである。그래서 여기서 만난 학생들은 한 번쯤 고바야시 선생님에게 배운 적이 있는 아이들 뿐이다. 선생님이 바뀐다는 것은 원래대로라면 신학기 그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데, 고바야시 선생님은 파격적으로 열흘 도전에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 3月25日の終業式に本校へ行った帰り、ちょうど今立っているこの辺で別れの言葉を言い、みんなにキャラメルの小箱を一箱ずつくれた。3월 25일 종업식에 본교에 다녀와서 마침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모두에게 캐러멜 작은 통을 한 통씩 주었다. だからみんなは今日この道を新しい女子先生が歩いてくるとばかり思っていたのに、それを迎える前に小林先生に会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小林先生も今日は文教場にいる子供たちに別れの挨拶に行くところなのであろう。그래서 모두는 오늘 이 길을 새 여선생님이 걸어올 줄 알았었는데 그걸 맞이하기 전에 고바야시 선생님을 만나버린 것이다. 고바야시 선생님도 오늘은 분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가는 길일 것이다. 센세, 건도크루 센세이와?さあ、もうそろそろ見えるでしょ。今度の先生、どんな先生？知らんのよ、まだ。また、女学校でさあ、本当に知らんの。でもみんな、쇼와를したらダメ요. 선생님, 이번에 올 선생님은요? 글쎄, 이제 곧 보이시겠지요? 이번 선생님 어떤 선생님? 몰라 아직. 또 이 학교 갓 나온? 글쎄, 정말 몰라. 하지만 얘들아, 고약하게 하면 안 돼? そう言って小林先生は笑った。先生も初めの一年は途中の道でひどく困らされて、生徒の前も構わず泣いたこともあった。泣かした生徒はもうここにはいないけれど、ここにいる子の兄や姉である。그렇게 말하며 고바야시 선생님은 웃었다. 선생님도 처음 1년은 길 도중에 몹시 곤욕을 치르고 학생들 앞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 적도 있었다. 울린 학생은 이제 여기엔 없지만 여기 있는 아이의 형과 누나이다. 若いのと慣れないのとで岬へ来る大抵の女子先生が一度は泣かされるのを本校通いの子供らは伝説として知っていた。젊고 익숙치 않아 고제 오는 대개의 여선생님이 한 번쯤은 우는 것을 본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전설로서 알고 있었다. 4年もいた小林先生の後なので、子供たちの好奇心はワクワクしていた。小林先生と別れてからもみんなはまた今度来る先生の姿を前方に期待しながら作戦を凝らした。芋女ってどなるか。芋女でなかったらどうする。芋女に決まっとると思うがな。4년이나 있었던 고바야시 선생님의 후임이라 아이들의 호기심은 설레고 있었다. 고바야시 선생님과 헤어지고 나서도 모두는 또 이번에 오는 선생님의 모습을 전방에 기대하면서 작전을 짰다. 고구마녀라고 소리칠까? 고구마녀가 아니면 어떡해? 고구마녀가 틀림없을 거야. 구찌구찌니 이모저と言っているのはこの地方がさつまいもの本場であり、その芋畑の真ん中にある女学校なので、こんないたずらな呼び方も生まれたわけだ。小林先生もその芋女出身だった。제각기 입으로 고구마녀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이 고구마의 본고장이고 그 고구마밭 한가운데 있는 여학교여서 이런 장난스러운 호칭도 생긴 것이다. 고바야시 선생님도 그 고구마녀 출신이었다. 子供たちは今度来る女子先生をも妹女でと決めて、もう来るかもう見えるかと道が曲がるたびに前方を見渡したが、彼らの期待する妹女デーデーの若い先生の姿にはついに出会わず、本村の広い県道に出てしまった。と同時にもう女子先生のことなどかなぐり捨てて小走りになった。아이들은 이번에 오는 여선생님도 고구마녀 출신으로 정하고 이제 오려나 이제 보이려나 하고 길이 굽을 때마다 앞을 둘러보았으나 그들이 기대하는 고구마녀 갓 나온 젊은 선생님의 모습은 끝내 마주치지 못하고 본촌의 넓은 현도로 나와버렸다. 동시에 이제 여선생님의 일 따위는 제쳐버리고 잔다름질치기 시작했다. いつもミルク線になっている県道沿いの宿屋の玄関の大時計がいつもより10分ほど進んでいたからだ。時計が進んだのではなく、小林先生と立ち話をしただけ遅くなったのだ。背中や脇の下で筆箱を鳴らしながら誇りを立ててみんなは走り続けた。늘 보는 습관이 된 현도변 여관 현관의 큰 시계가 평소보다 10분 정도 빨랐기 때문이다. 시계가 빨라진 것이 아니라
고바야시 선생님과 서서 이야기를 한 것만큼 늦어진 것이다. 등과 겨드랑이 밑에서 필통이 울리고 먼지를 일으키며 모두는 계속 달렸다. そうしてその日の帰り道、再び女子先生のことを思い出したのは県道から岬の方へ分かれた山道に差し掛かってからである。しかもまた向こうから小林先生が歩いてくるのだ。長いたもとの着物を着た小林先生はそのたもとをひらひらさせながら妙に両手を動かしている。그러고서 그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여선생님 생각이 난 것은 현도에서 그쪽으로 갈라진 산길로 접어들면서였다. 게다가 또 저쪽에서 고바야시 선생님이 걸어오는 것이다. 긴 소매의 기모노를 입은 고바야시 선생님은 그 소매를 나풀거리며 묘하게 양손을 움직이고 있다. 센세! 오나고 센세! 女の子はみんな走り出した。先生の笑顔がだんだんはっきりと近づいてくると、先生の両手が見えない綱を引っ張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て、みんな笑った。先生はまるで本当に綱でも引き寄せているように、両手を代わる代わる動かし、とうとう立ち止まってみんなを引き寄せてしまった。선생님、여선생님、 여자아이들은 모두 달리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웃는 얼굴이 점점 뚜렷이 다가오자 선생님의 두 손이 보이지 않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모두 웃었다. 선생님은 마치 정말로 밧줄이라도 끌어당기는 것처럼 두 손을 번갈아 움직였고 마침내 멈춰서서 모두를 끌어당기고 말았다. 센세, 今度の女子先生来た？来たわ。どうして？まだ学校にいるん？ああ、そのこと。船で来たのよ、今日は。そいでまた船で인당? 선생님, 이번 여선생님 왔어요? 왔어. 왜? 아직 학교에 있어요? 아, 그거? 배로 왔어, 오늘은. 그래서 또 배를 타고 간 거야? そう。私にも一緒に船で帰ろうと勧めてくれたけど、先生、もういっぺんあんたらの顔見たかったからやめた。わあ、女の子たちが喜んで歓声を上げるのを男の子はニヤニヤして見ている。やがて一人が尋ねた。그래나한테도 같이 배 타고 가자고 권해줬는데 선생님 한 번 더 너희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만뒀어. 와, 여자아이들이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남자아이는 희죽희죽하며 보고 있다. 이윽고 한 아이가 물었다. 今度の先生どんな先生じゃな？いい先生らしい、かわいらしい。小林先生はふと思い出したような笑顔をした。妹？違う違う。偉い先生よ、今度の先生。でも、新米じゃろ？ 이번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셔?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 예뻐. 고바야시 선생님은 문득 생각난 듯한 미소를 지었다. 고구마요? 아니야, 아니야. 훌륭한 선생님이야, 이번 선생님. 그래도 신참이잖아. 고바야시先生は急に怒ったような顔をして、あんたら自分で教えてもらう先生でもないのに、どうしてそんなこと言うの？初めっから新米でない先生ってないのよ。また私の時みたいに泣かすつもりでしょう。고바야시 선생님은 갑자기 화가 난 듯한 얼굴을 하고 너희들 직접 배운 선생님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해? 처음부터 신참이 아닌 선생님은 없어. 또 나태처럼 울릴 생각이지. その剣幕に心の中を見透かされたと思って目をそらすものもあった。小林先生が文教場に通い出した頃の生徒は、わざと一列応対になってお辞儀をしたり、妹と叫んだり、
穴が開くほど見つめたり、ニヤニヤ笑いをしたりと、いろんな方法で新米の先生を嫌がらせたものだった。그 험악함에 마음속을 꿰뚫어 본 줄 알고 눈을 피하는 아이도 있었다. 고바야시 선생님이 분교에 가기 시작했을 무렵의 학생은 일부러 일렬 횡대를 하고 인사를 하거나 고구마녀 라고 외치거나 구멍이 날 정도로 쳐다보거나 희죽희죽 웃거나 하며 여러 방법으로 신참 선생님을 괴롭히곤 했다. しかし3年半のうちにはもうどんなことをしても先生の方で困らなくなり、かえって先生が手出しをしてふざけたりした。5キロの道のりでは何かなくてはやりきれなかったのだろう。頃を見てまた一人の生徒が尋ねた。하지만 3년 반 동안에 이제 무슨 일을 해도 선생님 쪽에서 곤란해지지 않게 됐고 오히려 선생님이 손을 내밀어 장난을 치곤 했다. 5킬로의 먼 길에서는 뭔가 없이는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틈을 타 또 한 학생이 물었다. 今度の先生、何いう名前？大石先生。でも体はちっちゃい人。小林でも私はのっぽだけど、本当にちっちゃい人よ。私の肩ぐらい。わあ。이번 선생님 뭐라는 이름? 오이시 선생님. 하지만 몸집이 조그만 사람. 코바야시라도 나는 기다리지만 정말 조그만 사람이야. 내 어깨 정도. 우와. まるで喜ぶようなその笑い声を聞くと、小林先生はまたきっとなって、だけど私らよりずっとずっと偉い先生よ。私のように半人前ではないのよ。そいで先生、船で通うんかな。마치 기뻐하는 듯한 그 웃음소리를 듣자 코바야시 선생님은 또다시 정색을 하고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선생님이야. 나처럼 반쪽짜리가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배로 다닐라나? ここが大問題だというように聞くのへ先生の方もここだなという顔をして船は今日だけよ。明日からはみんな会えるわ。でも今度の先生は泣かんよ。私ちゃんと言っといたもの。本校の生徒と行きし戻りに出会うけど、もしもいたずらしたら、猿が遊んでると思っときなさい。もしも何か言ってなぶったら、カラスが鳴いたと思っときなさいって。이게 큰 문제라는 듯이 묻는 것에 선생님도 여기구나 하는 얼굴을 하고 배는 오늘뿐이야. 내일부터 모두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이번 선생님은 울지 않아. 내가 잘 말해뒀어. 본교 학생들과 오가는 길에 마주치는데 만약 장난치면 원숭이가 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뭐라고 놀리면 까마귀가 울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와, 와. みんな一斉に笑った。一緒に笑って、それで別れて帰ってゆく小林先生の後ろ姿が次の曲がり角に消え去るまで生徒たちは口々に叫んだ。わあ、わあ。모두 일제히 웃었다. 함께 웃고 그러고서 헤어져 돌아가는 고바야시 선생님의 뒷모습이 다음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학생들은 제각기 입으로 소리쳤다. 센세, 사요나라. 요메상, 사요나라.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세댁, 안녕히 가세요. 小林先生はお嫁に行くために辞めたのをみんなはもう知っていたのだ。先生が最後に振り返って手を振ってそれで見えなくなるとさすがにみんなの胸には変な物悲しさが残り一日の疲れも出てきてもっそりと歩いた。帰ると村は大騒ぎだった。
고바야시 선생님이 시집가기 위해 그만둔 것을 모두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손을 흔들고 그걸로 보이지 않게 되자 도리 없이 모두의 가슴에는 이상한 슬픔이 남고 하루의 피로도 몰려와 느릿느릿 걸었다. 돌아가자 마을은 난리였다.今度の女子先生は洋服着とるど。今度の女子先生は妹と違うど。今度の女子先生はこんまい人じゃど。 이번 여선생님은 양장을 입었대. 이번 여선생님은 고구마녀와 다르대. 이번 여선생님은 조그만 사람이래. そして次の日である。妹ででない小さな先生に対してドキドキするような作戦が凝らされた。こそこそ、こそこそ、こそこそ、こそこそ。그리고 다음 날이다. 고구마녀가 아닌 조그만 선생님에 대해 두근거릴 듯한 작전이 짜였다. 서건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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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건서건. みちみちささやきながら歩いてゆく彼らはいきなり度肝を抜かれたのである。場所も悪かった。見通しの利かぬ曲がり角の近くでこの道に珍しい自転車が見えたのだ。自転車はスーッと鳥のように近づいてきたかと思うと、洋服を着た女がみんなの方へニコッと笑いかけて、おはよう또 가재의 요원이 유기스기다. 길을 속삭이며 걸어가는 그들은 느닷없이 깜짝 놀랐다. 장소도 나빴다. 앞이 가린 모퉁이 부근에서 이 길에 보기 드문 자전거가 보인 것이다. 자전거는 슥 새처럼 다가왔는가 했더니 양장을 입은 여자가 모두에게 싱긋 웃으며 안녕 하고 바람처럼 지나갔다. どうしたってそれは女子先生に違いなかった。歩いてくるとばっかり思っていた女子先生は自転車を飛ばしてきたのだ。自転車に乗った女子先生は初めてである。洋服を着た女子先生も初めて見る。初めての日におはようと挨拶をした先生も初めてだ。아무래도 그건 여선생님이 틀림없었다. 걸어올 줄만 알았던 여선생님이 자전거로 달려온 것이다. 자전거를 탄 여선생님은 처음이다. 양장을 입은 여선생님도 처음 본다. 첫날에 안녕 하고 인사를 한 선생님도 처음이다. みんなしばらくはポカンとしてその後ろ姿を見送っていた。全然これは生徒の負けである。どうもこれはいつもの新任先生とはだいぶ様子が違う。少々のいたずらでは泣きそうもないと思った。모두 한동안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완전히 이건 학생의 패배다. 아무래도 이건 늘 그랬던 신임 선생님과는 상당히 모양새가 다르다. 약간의 장난으로는 울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었다. ごっついな。女子のくせに自転車に乗ったりして。生意気じゃな、ちっと。男の子たちがこんな風に批評している一方では、女の子はまた女の子らしく、少し違った見方で話が弾み出している。만만찮네。 여자 주제에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건방지네 좀. 남자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비평하는 한편 여자아이는 또 여자아이답게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 ほら、モダンガールいうの、あれかもしれんな。でも、モダンガールいうのは男のように髪をここのとこで散髪しとることじゃろ。そう言って耳の後ろで2本の指をハサミにして見せてから、あの先生はちゃんと髪言うとったもん。저 봐、 모던거울이라고 하는 게 저걸지도 몰라. 하지만 모던거울이라는 건 남자처럼 머리를 여기서 싹둑 잘라낸 거잖아. 그러면서 귀 뒤로 손가락 2개를 가위처럼 해보이고 나서
저 선생님은 머리를 제대로 묶고 있었어. それでも洋服着とるもん。ひょっとしたら自転車屋の子かもしれんな。あんなきれいな自転車に乗るのは。ピカピカ光っとったもん。うちらも自転車に乗れたらええな。この道をスーッと走る。気色がええじゃろう。그래도 양장 입었어. 어쩌면 자전거 가게 자식일지도 모르지. 저렇게 예쁜 자전거 타는 건 번쩍번쩍 빛났어. 우리도 자전거를 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길을 슝 달리면 기분이 좋을 거야. なんとしても自転車では太刀打ちできない。しょい投げを食わされたようにみんながっかりしていることだけは間違いなかった。なんとか花を明かしてやる方法を考え出したいとめいめい思っているのだが、何一つ思いつかないうちに岬の道を出外れていた。어쨌거나 자전거여서는 대항할 수 없다. 업어치기를 당한 것처럼 모두 실망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었다. 어떻게든 코를 납작하게 해줄 방법을 생각해내고 싶다고 각자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사이에 고제 길을 빠져나와 있었다. 야도야の玄関の柱時計は今日もまたみんなの足取りを正直に示して8分ほど過ぎている。それとばかり背中と脇の下のふて入れは一斉に鳴り出し、条理は誇りを舞い上がらせた。여관 현관의 벽시계는 오늘도 또 모두의 발걸음을 정직하게 보여주며 8분 정도 지나 있다. 이크라는 듯이 등과 겨드랑이 밑에 필통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고 집시는 먼지를 흩날렸다. ところがちょうどその同じ頃、岬の村でも大騒ぎだった。昨日は船に乗ってきたとかで気がつかぬうちにまた船で帰ったのを聞いた村のおかみさんたちは、今日こそどんな顔をして道を通るかと、その洋服を着ているという女子先生を見たがっていた。그런데 바로 그 무렵 곧 마을에서도 난리였다. 어제는 배를 타고 왔다느니 해서 알아차리기도 전에 다시 배로 돌아간 것을 들은 마을 아주머니들은 오늘이야말로 어떻게 생긴 얼굴로 길을 지나가는지 그 양장을 입었다는 여선생님을 보고 싶어 했다. ことに村の入り口の関所とあだ名のあるよろず屋のおかみさんと来たら、岬の村へ来るほどの人は誰よりも先に自分が見る権利があるとでも言うように、朝の起き抜けから通りの方へ気を配っていた。특히 마을 어귀의 관문이라는 별명이 있는 자파상 아주머니는 곧 마을에 올 만한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자기가 볼 권리가 있다는 듯이 아침 일찍부터 거리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었다. だいぶ長らく雨がなかったので、乾いた表通りに水をまいておくのも、新しい先生を迎えるにはよかろうと、雑巾バケツを持って出てきたとき、向こうからさーっと自転車が走ってきたのだ。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마른 큰 길에 물을 뿌려두는 것도 새 선생님을 맞이하기에는 좋겠다며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나왔을 때 저쪽에서 슝 자전거가 달려왔다. 오야 또 어마어마모나쿠 오하요 고자이마스. 愛想よく頭を下げて通り過ぎた女がある。おはようございます。하고 생각할 틈도 없이 안녕하세요. 사근사근하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간 여자가 있다. 안녕하세요.返事をした途端にはっと気がついたが、ちょうど下り坂になった道を自転車はもう走り去っていた。よろず屋のおかみさんは慌てて隣の大工さんとこへ走り込み、井戸端で洗濯物をつけているおかみさんに大声で言った。대답한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마침 내리막이 된 길을 자전거는 이미 달려가 버렸다. 차파상 아주머니는 황급히 이웃 목수집으로 달려가 우물가에서 빨랫거리를 담그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ちょっと今洋服着た女が自転車に乗って通ったの。あれが女子先生かいの。白いシャツ着て男みたような黒の上着着とったかいの。そうじゃ。なんと自転車でかいの. 봐요. 지금 양장 입은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 거. 저게 여선생님이야? 흰 셔츠 입고 남자 같은 검정 윗돌이 입고 있었어? 그래. 세상에 자전거로? 昨日入学式に長女の松江を連れて学校へ行った大工のおかみさんは洗濯物を忘れて呆れた声で言った。よろずやのおかみさんは我が家を得たという顔で어제 입학식에 큰딸 마츠에를 데리고 학교에 간 목수집 아주머니는 세탁물을 입고 어이없다는 목소리로 말했다. 차파상 아주머니는 생각했던 대로라는 얼굴로 혼니 요모 가왔다の. 오나고先生が 自転車に乗る. おてんばと言われせんかいな. 口では心配そうに言ったがその顔はもうおてんばと決めている目つきをしていた. 정말 세상도 변했네. 여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말괄량이라고 하지 않겠어? 입으로는 걱정스러운 듯 말했으나 그 얼굴은 벌써 말괄량이라고 결정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よろずやの前から学校までは自転車で2、3分であろうが、スーッと風を切って走っていって15分も経たぬうちに、女子先生の噂はもう村中に広まっていた。学校でも生徒たちは大騒ぎだった. 자파상 앞에서 학교까지는 자전거로 2, 3분이겠으나 슝 바람을 가르며 달려간 지 15분도 안 돼. 여선생님의 소문은 벌써 온 마을에 퍼져 있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난리였다. 職員室の入り口の脇に置いた自転車を取り巻いて、50人足らずの生徒はガヤガヤワヤワヤ、まるでスズメの喧嘩だった。そのくせ、女子先生が話しかけようとして近づくと、やっぱりスズメのようにパーッと散ってしまう。교무실 입구 옆에 둔 자전거를 둘러싸고 50명이 채 안 되는 학생들은 와글와글 왁자지껄, 마치 참새 싸움이었다. 그러면서 여선생님이 말을 걸려고 다가가면 역시 참새처럼 휙 흩어져 버린다. 仕方なく職員室に戻ると、たった一人の同僚の男先生は実にそっけない顔で黙っている。まるでそれは話しかけられるのは困りますとでも言っているふうに、机の上の担当箱の影にうつむき込んで何か書類を見ているのだ。할 수 없이 교무실로 돌아오자 유일한 동료인 남선생님은 실로 시큰둥한 얼굴로 입 다물고 있다. 마치 그건 말을 걸면 곤란하다는 듯이 책상 위에 담당 상자 뒤로 고개를 숙이고 뭔가 서류를 보고 있다. 授業の打ち合わせなどは昨日小林先生との事務引き継ぎで済んでいるので、もうことさら用事はないのだが、それにしてもあんまりそっけなさすぎると、女子先生は不平だったらしい。しかし男先生は男先生で困っていたのだ。 수업에 대한 상의 등은 어제 고바이시 선생님과의 사무인수를 마쳤으니까 더는 특별히 볼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정남이 없다고 여선생님은 불만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남선생님은 남선생님대로 곤란했었다. 困ったな。女学校の師範科を出た正教員のパリパリは、妹女デーデーの半人前の先生とはだいぶ様子が違うぞ。
体こそ小さいが頭も良いらしい。話が合うかな。난감하네. 여학교 사범과를 나온 똘똘한 정교사는 고구마녀 갓 나온 반쪽짜리 선생님과는 상당히 상황이 다르네. 몸집이야 작으나 머리도 좋은 것 같아. 말이 통할까? 昨日、洋服を着てきたので、だいぶハイカラさんだとは思っていたが、自転車に乗ってくるとは思わなんだ。困ったな。なんで今年に限ってこんな上等を岬へよこしたんだろう。校長もどうかしとる。어제 양장을 입고 와서 꽤 멋쟁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자전거를 타고 올 줄은 몰랐네. 난감하군. 왜 하필 올해만 이런 상급을 고져보낸 거야? 교장도 어떻게 된 거야? 또こんなことを思って気を重くしていたのだ。この男先生は百姓の息子が10年がかりで検定試験を受け、やっと4、5年前に一人前の先生になったという努力型の人間だった。いつも下駄履きで、一枚看板の洋服は肩のところが焼けて、羊羹色に変わっていった。하고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 무거워하고 있었다. 이 남 선생님은 농부의 아들이 10년에 걸쳐 검정고시를 치르고 겨우 4, 5년 전에 재고시를 하는 선생님이 되었다고 하는 노력형 인간이었다. 언제나 남학신을 신고 단벌의 양복은 어깨 부분이 그을려 양갱색으로 변해 있었다. 子供もなく年取った奥さんと2人で貯金だけを楽しみに倹約に暮らしているような人だから、人の嫌がるこの不便な岬の村へ来たのも付き合いがなくてよいと自分からの希望であったという変わり種だった。靴を履くのは職員会議などで本校へ出向いてゆく時だけ。自転車などはまだ触ったこともなかったのだ。자식도 없이 나이 든 사모님과 둘이서 저금만을 낙으로 삼아 알뜰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이 불편한 곳마을에 온 것도 남과 얽힐 일이 없어 좋다며 자기가 희망했다는 별종이었다. 구두를 신는 것은 직원회의 등으로 본교에 나갈 때뿐. 자전거 같은 건 아직 만져본 적도 없었다. しかし村では結構気に入られて、魚や野菜に不自由はしなかった。村の人と同じように赤をつけて、村の人と同じものを食べて、村の言葉を使っているこの男先生に、新任の女子先生の洋服と自転車はひどく気詰まりな思いをさせてしまった。그러나 마을에서는 꽤 마음에 들어해서 생선이나 채소에 불편함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처럼 떼먹고 마을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먹고 마을 말을 쓰고 있는 이 남선생님에게 신임 여선생님의 양장과 자전거는 몹시 거북한 기분이 들게 하고 말았다. しかし、女子先生はそれを知らない。前任の小林先生から本校中学の生徒のいたずらについては聞いていたのだが、男先生についてはただ、偏骨よ、気にしないで、とささやかれただけだった。だが、偏骨というよりも、まるで意地悪でもされそうな気がして、たった2日目だというのに、うっかりしているとため息が出そうになる。그러나 여선생님은 그것을 모른다. 전임 고바이시 선생님에게서 본교 통학 학생들의 장난에 대해서는 듣고 있었지만 남 선생님에 대해서는 단지 좀 별나, 신경 쓰지 마 라고 속삭였을 뿐이다. 하지만 좀 별나다기보다도 마치 괴롭히기라도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겨우 이틀째인데 여차하면 한숨이 나올 것 같다. 女子先生の名は大石久子。湖のような入江の向こう岸の大きな一本松のある村の生まれである。岬の村から見る一本松は盆栽の木のように小さく見えたが、
その一本松のそばにある家では、お母さんが一人、娘の勤めぶりを案じてくれている。여선생님의 이름은 오이시 히사코. 호수 같은 내해 건너편 기슭에 커다란 외솔이 있는 마을 태생이다. 곧 마을에서 보는 외솔은 분재나무처럼 작아 보였는데 그 외솔 옆에 있는 집에서는 어머니가 홀로 딸의 근무 상황을 걱정해주고 있다. と思うと、大石先生の小さな体は、思わず胸を張って大きく息を吸い込み、お母さんと心の底から呼びかけたくなる。ついこの間のこと。岬は遠くて気の毒だけど、一年だけ我慢してください。一年経ったら本校へ戻しますからな。文教上の苦労は先しといた方がいいですよ。그렇게 생각하니 오이시 선생님의 작은 몸은 저도 모르게 가슴을 펴고 크게 숨을 들이쉬며 엄마! 하고 마음속으로부터 부르고 싶어진다. 바로 얼마 전의 이 일. 곧은 멀어 안 됐지만 1년만 참아주세요. 1년 지나면 본교로 돌아갈 테니까요. 분교 고생은 먼저 해두는 게 좋아요. 亡くなった父親と友達の校長先生にそう言われて、一年の辛抱だと思ってやってきた大石先生である。歩いて通うにはあまりに遠いから、下宿をしてはと勧められたの。親子一緒に暮らせるのをただ一つの楽しみにして、市の女学校の師範科の2年を離れて暮らしていた母親のことを思い、片道8キロを自転車で通う決心をした大石先生である。돌아가신 아버지와 친구인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1년 참자고 생각하며 찾아온 오이시 선생님이다. 걸어서 다니기에는 너무 머니까 하숙을 하면 어떻겠냐고 권하는 것을, 모녀가 함께 사는 것을 단 하나의 낙으로 삼아 시의 여학교 사범과 2년간을 떨어져 살았던 어머니를 생각해 편도 8km를 자전거로 다니겠다고 결심한 오이시 선생님이다. 自転車は久子と親しかった自転車屋の娘の手づるで5ヶ月月賦で手に入れたのだ。着物がないので母親のセルの着物を黒く染め、下手でも自分で縫った。それとも知らぬ人々はおてんばで自転車に乗り、灰からぶって洋服を着ていると思ったかもしれぬ。자전거는 희사코와 지냈던 자전거 가게 딸의 연줄로 5개월 할부로 구한 것이다. 입을 옷이 없어서 어머니의 서지로 된 기모노를 검게 물들여 서툴러도 직접 꿰맸다. 그런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말괄량이라 자전거를 타고 멋쟁이 티 내며 양장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何しろ昭和3年である。普通選挙が行われてもそれをよそごとに思っている辺鄙な村のことである。その自転車が新しく光っていたから、その黒い手縫いのスーツに赤がついていなかったから、その白いブラウスが真っ白であったから、岬の村の人には一く贅沢に見え、おてんばに見え、寄り付きがたい女に見えたのであろう。어쨌든 1928년이다. 보통 선거를 시행해도 그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는 외딴 마을이다. 그 자전거가 새롭고 빛났으니까, 그 검은 손바느질한 양장에 때가 묻지 않았으니까, 그 흰 블라우스가 새하였으니까, 곧 마을 사람들에게는 몹시 사치스러워 보이고 말괄량이로 보이고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여자로 보였을 것이다. しかしそれも大石先生にはまだ納得のゆかぬ不妊2日目である。言葉の通じない外国へでもやってきたような心細さで一本松の我が家のあたりばかりを見合っていた。하지만 그것도 오이시 선생님에게는 아직 납득이 안 가는 부임 후 이틀째이다. 말이 안 통하는 외국에라도 온 듯한 불안감으로 외솔이 있는 우리 집 언저리만 바라보고 있었다. 각
갓修行を報じる番儀が鳴り響いて、大石先生は驚いて我に返った。ここでは最高の4年生の級長に昨日選ばれたばかりの男の子が背伸びをして番儀を叩いていた。탁탁탁탁 수업 시작을 알리는 판자 소리가 울려 퍼져서 오이시 선생님은 놀라 제정신이 들었다. 여기서는 최고인 4학년 반장으로 어제 갓 뽑힌 남자아이가 발돋움하여 판자를 치고 있었다. 校庭に出ると今日初めて親の手を離れ一人で学校へ来た清居と一種の不安を見せて1年生の塊だけは独特な無言のざわめきを見せている。3、4年の組がさっさと教室へ入っていた後、大石先生はしばらく両手を叩きながら、それに合わせて足踏みをさせ、後ろ向きのまま教室へ導いた。교정에 나서자 오늘 처음으로 부모의 손을 떠나 혼자 학교에 온 기세와 일종의 불안감을 보이며 1학년 무리만은 독특한 무언의 웅성거림이 보인다. 3, 4학년 반이 지체 없이 교실로 들어간 뒤 오이시 선생님은 잠시 손뼉을 치며 그에 맞춰 발을 동동 구르게 하고 뒤를 도운 채 교실로 이끌었다. 初めて自分に返ったようなゆとりが心に湧いてきた。席に収まると出席簿を持ったまま教壇を降り、さあみんな、自分の名前を呼ばれたら大きな声で返事するんですよ。岡田磯吉君。처음으로 자신을 되찾은 듯한 여유가 마음에 샘솟았다. 자리에 앉아 출석부를 든 채 교단을 내려가. 자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부르면 큰 소리로 대답해요. 오카다 이소키치군. 背の順に並んだので、一番前の席にいたチビの岡田磯吉は、真っ先に自分が呼ばれたのも気遅れのしたもとであったが、生まれて初めてくんと言われたことでもびっくりして、返事が喉につかえてしまった。기순으로 줄을 섰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있던 꼬마 오카다 이소키치는 제일 먼저 자기를 부른 것도 주눅이 든 원인이었지만 생전 처음 군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도 깜짝 놀라 대답이 목구멍에 걸려버렸다. 오카다 이소키치君、いないんですか？見回すと一番後ろの席のずぬけて大きな男の子がびっくりするほど大声で答えた。いる。じゃあ入って返事するのよ。岡田磯吉君。岡田磯吉君、없습니까? 둘러보니 맨 뒷자리에 유달리 큰 남자아이가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대답했다. 있어. 그럼 네라고 대답하는 거야. 오카다 이소키치君。返事した子の顔を見ながらその子の席へ近づいてゆくと2年生がぞっと笑い出した。本物の岡田磯吉は困って突っ立っている。尊貴よ、返事せ。兄弟らしくよく似た顔をした2年生の女の子が磯吉に向かって小声でけしかけている。대답한 아이의 얼굴을 보며 그 아이의 자리로 다가가자 2학년이 까르르 웃어댔다. 진짜 오카다 이소키치는 난초에 서 있다. 성기야, 대답해. 남매인 듯 많이 닮은 얼굴을 한 2학년 여자아이가 이소키치를 향해 작은 소리로 부추기고 있다. 민나 성기っていうの？先生に聞かれてみんなは一様にうなずいた。そう、そんなら磯吉の尊貴さん。またどっと笑う中で先生も一緒に笑い出しながら鉛筆を動かし、その呼び名をも出席簿に小さく付け込んだ。다들 손기라고 하니? 선생님이 묻자 모두는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면 이석기치인 손기상? 또 까르르 웃는 가운데 선생님도 덩달아 웃어대며 연필을 움직여 그 호칭도 출석부에 작게 달았다.
次は竹下武一くん。はい。利口そうな男の子である。そうそう。はっきりとよくお返事できたわ。その次は徳田吉次くん。다음은竹下武一군. 네. 똑똑해 보이는 남자아이다. 그래 그래. 분명하게 대답 잘했어. 그 다음은徳田吉次군.徳田吉次が息を吸い込んでちょっと間を置いたところ、さっき岡田磯吉の時いると言った子が少しいい気になった顔つきですかさず、キッチンと叫んだ。徳田吉次가 숨을 들이쉬고 잠시 틈을 두자 아까 오카다 이소키치 때 있어 라고 한 아이가 좀 우쭐한 얼굴로 즉각 키친 하고 소리쳤다. みんながまた笑い出したことで相沢にたというその子はますますいい気になり、次に読んだ森岡忠の時も炭鉱と怒鳴った。そして自分の番になると一層大声ではーい。모두가 또 웃어댄 것으로 아이자와 니타라는 그 아이는 더욱 우쭐해져서 다음에 부른 모리오카 다다시 때도 단꼬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자 더욱 큰 소리로 네. 센세이와 에가오の中で少したしなめるように相沢にたくんは少しおせっかいね。声も大きすぎるわ。今度は呼ばれた人がちゃんと返事してね。川本松江さん。はい。선생님은 웃는 얼굴을 하면서도 조금 나무라듯이 아이자와 니타구는 좀 참견쟁이네. 목소리도 너무 커. 이번에는 불린 사람이 제대로 대답해줘. 가모도 마츠에상. 네. あんたのことみんなはどう言うの？まっちゃん。そう。あんたのお父さん、大工さん？松江はこっくりをした。너한테는 다들 뭐라고 해? 맞짱. 그래, 너희 아버지 목수? 마츠에는 끄덕였다. 니시구치 미사코さん? 하이. 미키ちゃんって言うんでしょ？彼女もまたかぶりを振り小さな声でミーさん言うん。니시구치 미사코さん? 네. 미키짱이라고 하겠지? 그녀 또한 머리를 흔들며 작은 소리로 미상 그래. 알아, 미상言うの。かわいらしいのね。次は香川益野さん。へい。思わず吹き出しそうになるのをこらえこらえ、先生は抑えたような声で、へいは少しおかしいわ。はいって言いましょうね、益野さん。すると、おせっかいのニタがまた口を入れた。어머、미상이라고 하니? 예쁘네. 다음은 가가와 마스노상. 헤이.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릴 뻔하게 되는 것을 참고 참으며 선생님은 억누른 듯한 목소리로 헤이는 좀 이상해. 하이라고 말합시다, 마스노상. 그러자 참견쟁이 니타가 또 끼어들었다. 마장자. 先生はもうそれを無視して次々と名前を呼んだ。木下富士子さん。はい。마장이야. 선생님은 이제 그걸 무시하고 연달아 이름을 불렀다. 기노시다 후지코さん. 네. 야마이시 사나에さん. はい。返事のたびにその子の顔に微笑を送りながら、壁こつるさん。야마이시 사나에さん. 네. 대답할 때마다 그 아이 얼굴에 미소를 보내며壁こつるさん。急にみんながワイワイ騒ぎ出した。何事かと驚いた先生も口々に言っていることがわかると香川益野の兵よりももっとおかしく若い先生はとうとう笑い出してしまった。みんなは言っているのだった。壁こっつる
壁こっつる。壁に頭を壁こっつる. 갑자기 모두가 와글와글 떠들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고 놀란 선생님도 제각기 입으로 말하는 것을 알게 되자 카가와 마스노의 회의보다도 더 우스워서 젊은 선생님은 끝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모두가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가베 거츠르, 가베 거츠르, 벽에 머리 부딪히는 가베 거츠르. 가츠키라시 가베 거츠르와 나키모세즈. しかし赤い顔をしてうつむいていた。その騒ぎもやっと収まって、おしまいの片桐琴への出席を取った時にはもう45分の授業時間は経ってしまっていた。오기가 있는 듯한 가베고츠르는 울지도 않고 그러나 붉은 얼굴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소란도 겨우 진정되어 마지막 가다길이 고토의 출석을 불렀을 때는 벌써 45분의 수업시간은 지나버렸다. 가베고츠르가 지리링이야. 고신이 링をつけて用足しをする便利屋の娘であり、木下富士子が旧家の子供であり、へいと返事をした香川益野が町の料理屋の娘であり、가베고츠르가 지리링이야. 허리띠에 방울을 달고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의 딸이고, 기노시다 후지코가 유서 있는 가문의 아이이며 헤이라고 대답한 가가와 마스노가 동네 음식점 딸이고, 손기노 오카다 이소키치의家が豆腐屋で、短子の森岡忠が網元の息子と、先生の心のメモにはその日のうちに書き込まれた。손기인 오카다 이소키치의 집이 두부가게이고, 단꼬인 모리오카 다다시가 손주 아들이라고 선생님의 마음속 메모에는 그날 안에 적어 넣었다. それぞれの家業は豆腐屋と呼ばれ、米屋と呼ばれ、網屋と呼ばれてはいても、そのどの家もめいめいの商売だけでは暮らしが立たず、百姓もしていれば片手間には漁師もやっている。そういう状態は大石先生の村と同じである。각각의 가업은 두부가게라고 불리고 쌀가게라고 불리고 그물가게라고 불리기는 해도 그 어느 집이나 각자의 장사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서 농사도 짓는가 하면 틈틈이 어부도 하는 그런 상태는 오이시 선생님의 마을과 똑같다. 나레모 카레모 승가오신데 하다라카네바 쿠라시노 타타는 무라. だが誰も彼も働くことを厭わぬ人たちであることはその顔を見ればわかる。너도 나도 짧은 겨를도 아까워 일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마을. 하지만 너도 나도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임은 그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 この今日初めて一つの数から教え込まれようとしている小さな子供が学校から帰ればすぐに子守になり、麦つきを手伝わされ、網引きに行くというのだ。이 오늘 처음으로 하나라는 수부터 배우게 될 작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가면 곧바로 아기를 돌보고 보리찢기를 돕고 그물을 끌러 간다고 한다. 働くことしか目的がないようなこの寒村の子供たちとどのようにしてつながっていくか思うとき、一本松を眺めて涙ぐんだ感傷は恥ずかしさでしか考えられない。일하는 것밖에 목적이 없어 보이는 이 한촌의 아이들과 어떻게 해서 이어져 갈까를 생각할 때 외소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던 감상은 부끄러움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今日初めて教団に立った大石先生の心に、今日初めて集団生活につながった12人の1年生の瞳は、それぞれの個性に輝いて、ことさら印象深く映ったのである。오늘 처음 교단에 선 오이시 선생님의 마음에 오늘 처음 집단생활로 이어진 12명 1학년의 눈동자는 저마다의 개성에 빛나 더욱 인상 깊게 비친 것이다. この瞳をどうして濁してよいものか。その日、ペダルを踏んで
8キロの道を一本松の村へと帰ってゆく大石先生のはつらつとした姿は、朝よりも一層天馬らしく村人の目に映った。이 눈동자를 어찌 흐려지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날 페달을 밟고 8킬로 길을 외솔마을로 돌아가는 오이시 선생님의 발랄한 모습은 아침보다도 더 한층 말괄량이처럼 마을 사람들의 눈에 비쳤다. 사요나라, 사요나라, 사요나라. 出会う人みんなに挨拶をしながら走ったが、返事を返す人は少なかった。時たまあっても黙ってうなずくだけである。そのはずで村ではもう大石先生批判の声が上がっていたのだ。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인사를 하며 달렸으나 대답하는 사람은 적었다. 가끔 있어도 잠자코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에서는 벌써 오이시 선생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みんなのあだ名まで帳面につけ込んだそうな。西口屋のみーさんのことを可愛らしいと言うたそうな。もう早の米からひいきしよる。西口屋じゃなんぞ持っていてお上手したんかもしれん。아이들 별명까지 장부에 써놓았다더라. 니시구치 가게의 미상을 예쁘다고 했다더라. 벌써 시작하자마자 편애하네. 니시구치 가게에서는 뭔가 가져가서 잘 보였을지도 몰라. 난니모시라는 오이시 센세이와 고가라나 가라다오 가로야카니 노세때村外れの坂道に差し掛かると、少し前こごみになって足に力を加え、この張り切った思いを一刻も早く母に語ろうとペダルを踏み続けた。아무것도 모르는 오이시 선생님은 아담한 몸을 가볍게 싣고 마을 밖 언덕길로 접어들자 조금 앞으로 몸을 숙이고 다리에 힘을 주며 이 의욕에 찬 마음을 한시라도 빨리 어머니에게 말하려고 페달을 계속 밟았다. 歩けば大して感じないほどの緩やかな坂道は雪には心よく滑り込んだのだが、その心よさが帰りには重い荷物となる。そんなことさえ帰りでよかったとありがたがるほどの素直な気持ちであった。걸으면 별로 느끼지 못할 정도의 완만한 비탈길은 갈 때는 기분 좋게 미끄러져 들어갔으나 그 좋은 기분이 돌아오는 길에는 무거운 짐이 된다. 그런 것조차 돌아오는 길이라서 다행이라고 고마워할 정도로 순진한 마음이었다. やがて平坦な道に差し掛かると朝方であった生徒の一団も帰ってきた。おいし小石、おいし小石。幾人もの声の束が自転車の速度につれ大きく聞こえてくる。이윽고 평탄한 길에 접어들자 아침에 만난 한 무리의 학생들도 돌아왔다. 큰 돌, 작은 돌, 큰 돌, 작은 돌. 여러 명의 목소리 다발이 자전거 속도에 따라 크게 들려온다. 何のことか初めはわからなかった先生も、それが自分のこととわかると思わず声を出して笑った。それがあだ名になったと悟ったからだ。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몰랐던 선생님도 그게 자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게 별명이 됐다고 알아챘기 때문이다. わざとリリリリリとベルを鳴らし、すれ違いながら高い声で言った。さよなら。わーっと歓声が上がり、また大石小石또呼びかける声が遠のいてゆく。일부러 따르르르릉 하고 배를 울려 스쳐 지나가면서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가. 와 하고 환성이 오르고 또 큰 돌 작은 돌 하고 불러대는 소리가 멀어진다. 오나고先生の他に
小石先生という名がその日生まれたのである。体が小粒なからでもあるだろう。新しい自転車に夕日が眩しく映り、キラキラさせながら小石先生の姿は岬の道を走っていった。여선생님 외에 작은 돈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그날 태어난 것이다. 몸집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겠지. 새 자전거의 석양이 눈부시게 비쳐 반짝반짝 반짝이며 작은 돈 선생님의 모습은 걷길을 달려갔다.